핵심 경제 이슈를 자세하게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경제 언박싱 어제 이어서요. 오늘도 2023년을 맞이하는 연말 특집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맘때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트렌드? 맞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년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공저자 이수진 교수님 모시고 2023년 소비자 경제 전망, 거시경제가 각 분야에 미친 영향, 또 키워드별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와는 구면이십니다. 네, 예전에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의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죠. 카페 빈센트에 출연을 하셔서 예. 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그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아, 이 트렌드 코리아가 김남도 교수님 혼자 쓰는 게 아니었구나. 오. 이거랑 예. 저 미모의 박사님이 대체 누구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같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너무 좋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이제 같이 공저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그리고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양한 설명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2023년 전망을 듣기 전에 올해 얘기를 좀 지나칠 수는 없죠. 어떤 전문가도 올해 이렇게 하반기 경제가 갑자기 침체되고 이런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발표한 트렌드 2022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올해 모습과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발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굉장히 추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022년에 머니 러시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서부 개척 시대 우리를 모두가 서부로 달려갔던 그 골드러시 골드러시. 시기를 저희가 빗대어서 한국 사람들이 뭐 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네. 모두 달려갔던 시기를 저희가 빗대어서 머니 러시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 달라졌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시장적인 상황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요, 이 소비자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할까요? 그 머니러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시장 흐름이 방향이 좀 달라졌겠지만은 네. 우리는 여전히 뭐 적금 오픈런 한다든지 맞아요. 짠테크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요즘 앱테크도 한다든지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내 삶을 조금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이런 욕구를 측면에서 보자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변했지 기본적인 소비자의 욕구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2023년은 레빗점프라고 키워드를 정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10개 키워드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다음에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물을 표상해서 표제어를 하나씩 만드는데요. 네. 다음이 이제 개묘년, 네. 검은 토끼. 그래서 저희가 조금 토끼가 좀 지혜와 영민의 상징이니까요. 네. 이들의 좀 지혜를 빌려서 우리가 좀 도약할 수 있는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상황이 녹록지 않고 경제적인 불황이 좀 예견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기회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정말 강력하게 담았고요. 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들이 굉장히 이번에도 많이 있는데 중심적으로 제가 10가지 다 설명드리긴 좀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핵심적인 간략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0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저희가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평균 만들었는데 실종. 네, 네.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 그대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9가지 키워드들은 이 평균 실종과 관련해서 각각 좀 세부적인 영역, 예를 들어 소비자, 관계, 조직, 그리고 우리의 뭐 일상적인 면모들에서도 어떻게 이게 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네.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에 재정립된 모습들을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평균 실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네. 오피스 빅뱅, 아니면 체리 슈머, 아니면 인덱스 관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 바뀐 영역을 설명하는 키워드다라고 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들은 정말 우리 어떤 트렌디한 영역을 나타내주는 이런 키워드다. 이렇게 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의 그 계열 어떤 연관된 어떤 개념들, 트렌드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책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미리 보고 하셔야 되는데. 예. 결국 이 키워드가 그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분법적으로 뭘 놔두거나 이렇게 구획 짓는 것보다는 그게 상당히 모호해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고정된 평균이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동의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소비와 관련해서는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황일 때 소비자 어떻게 하죠? 지갑을 닫죠. 그렇죠. 지갑을 닫고 가성비를 추구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왜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비자들은 조금 내가 가성비, 원래 내가 추구하고 싶은 수준이 있는데 그걸 좀 줄여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가성비 소비다 이렇게 네. 하는데 요즘의 가성비 소비는 이렇게 나타났다 보시면 돼요. 집중 소비. 집중.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걸 위해서 꾹 참았다가 아낄 수 있는 영역 다 아끼는 거죠. 무지출하고요. 아. 영원으로 살고요. 내가 열심히 아끼다가 정말 딱 한 가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 한 번쯤 이렇게 사보는 형태로 이렇게 집중해서 나타난다라고 이 소비에서도 어찌 보면은 양극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집중하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N극화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의 모든 그 소비 패턴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평균 실종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이원화되면서 집중화하고 그 다음에 이 N극화까지 현상으로 저희가 같이 소비자들 행태를 좀 분석을 해봤던 키워드가 바로 평균 실종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N극화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확 와닿는 게 맞아요. 카푸어 이렇게 생각나. 그리고 맞아요.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뭔가 그럼요. 한 가지 소비에 딱 네. 집중하고 네. 예전 같으면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줄이고 적당히 가는 게 맞아요. 아니라 하나를 딱 집어서.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 기업의 대응도 바뀌잖아요. 좀 성공적인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N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어떤 타겟을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왜 20대 여성이면은 뭐 다이어트 식품을 좋아할 거야. 뭐 50대, 60대 남성이면은 뭐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적인 어떤 소비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재정립해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저희는 평균 실종 사회다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더 현대 서울 립 인사이트라는 책을 제가 같이 한번 또 공저를 하면서 네. 이번에 연구를 같이 해서 제가 이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정말 잘한 케이스인 게 더 현대 서울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해보자면은요. 최근에 팝업 스토어 하면은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2년 연속으로 더 현대 서울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더현대서울 여의도에 네, 있는? 맞습니다. 예. 현대백화점, 여의도 지점인데 네네. 그런데 이 굉장히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그 중심에는 팝업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끔 열렸다가 사라지는데 그렇죠. 네, 이 팝업 스토어가 더 현대 서울이 굉장히 잘 기획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제 선정하는 그 팝업 스토어에 입점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 업체들이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이전에 다른 형태로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더라고요. 아, 어떡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예전에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잘 많이 알려진 그렇죠. 유명한 브랜드 아, 이렇게 그렇죠. 했어야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더 현대 서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면밀한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지금은 좀 미미하겠지만은 네.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금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겠지만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업체가 있을까를 굉장히 면밀한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던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아 정말 타겟을 잘 선정했구나 했던 기억이 남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서에 그런 기술을 하셨잖아요. 선제적 대응 기술. 이것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결합해서 소비자 요구를 먼저 앞서가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SNS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서비스도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미리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2023년에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런 섹터가 어느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어서 섹터 이렇게 제안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네. 제가 그래도 역시 이 선제적 대응 기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역시 하나의 그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도 그냥 단순히 음원을 내가 많이 듣는 것을 추적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할 만한 곡들을 맞아요. 요즘 추천을 그렇더라고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넘어서 이제는요. 최근에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때까지 2022년 동안 들었던 음원들을 네. 총 이제 연합해가지고요. 네네. 결산을 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들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그다음 좋아할 만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취향의 사람인지 MBTI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도 해주는 네. 그게 엄청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이런 말도 흔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타겟이 명확하고 그 이제 한 명 한 명의 선제적 니즈를 굉장히 잘 대응했던 케이스가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술의 정도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요. 초보적이지만 그런 거를 이제 일부 음악 서비스, 음원 서비스 그쵸.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 제 이름은 김경훈님의 뭐 좋아하는 음악 추천,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나 이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AI의 어떤 인텔리전스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기술 발전되면 이제 딱 맞출 수, 이건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그렇게 수렴되겠죠 그렇게. 그럼요. 그리고 그 기술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사실 지금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는 공간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공간욕이라는 거를 판매 전략에 세울 때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예시로 들면 좀 편할까요? 공간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의 힘이라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 한 공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정말 좀 잘 믹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나이키에서 홍대 지점을 오픈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국 시장을 굉장히 메인으로 잡고 앞으로 나이키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걸 표방하면서 이 최근의 모든 기술을 좀 집약해서 많은 거 들어와 있는데요. 네. 가보시면은 실제로 마네킹이 있지 않고 네. 이제 디지털 마네킹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앞에 서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내가 심지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지금 온라인의 지금 나의 욕구를 굉장히 잘 믹스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B사 같은 경우도 그 매장 안에 요즘 그 피팅룸 있잖아요. 네네. 피팅룸이 요즘 굉장히 내가 폐쇄적인 공간, 나만의 지금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미리 내가 어플로 예를 들어서 BGM을 신청을 해둬요. 그러면은 음악이 음악을 나오나요? 네, 나누면서. 내가 선택한 음악을 거기 안에 피팅룸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말 이 적절한 정말 이걸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심리스하게, 그러니까 매음새가 매끄럽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네. 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뭐 지금처럼 어쨌든 이렇게 막 경기가 막 좋지 않고 세계 경제가 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막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냐면요. 네. 조금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이 위기 속에서는 내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좀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약간 위험을 해칭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혜를 조금 우리 일상 속에서도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나의 어떤 인생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보는 것은 우리 토끼의 어떤 지혜를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거의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렌드 코리아 2023 저 꼭 아까 읽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감사하겠습니다. 100% 제가 사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100% 이걸 활용한 법이 있다면 아, 어떤? 네. 굉장히 또 이것도 조심스러운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젠 진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정답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책이 또 다 정답이다 이렇게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만 그 멘토라는 말도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요. 네. 한 사람만 아니면 한 책만 이렇게 따르는 것보다도 아. 저는 정말 취사 선택해서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좀 우리 스스로 다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시간은 없지만 질문을 하나 더 네, 다시 그럼요. 돌아가서 좋습니다. 해볼 것 같은데 이 키워드 제가 봤는데 진짜 궁금한 게 아직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지금. 오피스 빅뱅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 오피스 빅뱅이요? 예, 예. 아, 아니요. 부동산 키워드라기보다는요. 예. 이 오피스 빅뱅이 물론 부동산 이슈도 조금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조직의 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 환경이라든가 사회, 사무 문화. 네, 사무 문화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맞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2년여 시간 동안에 네네. 재택근무라는 이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네네. 이제 조직들은 이제 약간의 내홍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좀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 달라진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가 근무 형태 이런 모든 일련의 요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도 제시하셨습니까? 네, 예상과는? 조금은 그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기업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요. 이게 또 그게 사실 평균 실종이랑 맥락을 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저희가 한 가지 정답만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네. 기업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요. 요즘에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더 확장하겠다. 아니다. 지금 이제 다 이제 그쵸. 사무실로 복귀하라. 그쵸. 이게 다 상황마다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렇게 가라라고 어떤 방향성을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상황마다 어떻게 다르게 또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 네. 상황에 맞게 어떤 평균의 실종.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좁긴 하지만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개별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나눠진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CEO는 나오지 않으면 자르겠다. 뭐 네, 이렇게 맞아요. 협박한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 회사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또 직원들의 찬반도 있을 거예요, 같아요.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네네.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이 현상이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 네, 같아요. 글로벌적인 문제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 국제적인 재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변화 속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라는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 이 이야기들을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에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 계속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추리는데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해서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키워드를 10개를 선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걸 예측도 해야 되고 모두의 공감도 얻어야 되고 저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좀 투입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10개 키워드가 나오는지도 좀 궁금해요. 영업 기밀을 여쭤보시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절차만으로도 저희는 이거를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하나의 그 큰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네. 어떻게 트렌드를 서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다 있는데 네. 크게 좀 종합을 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조금 어렵지만은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요. 정성적인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정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 예를 들어 빅데이터 아니면 설문조사 그리고 그 다양한 양적인 조사를 많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정성적인 것은 소비자 인터뷰 아니면 뭐 이업종 인터뷰도 저희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그러니까 네. 집중 심층 면접을 한다든지 정말 그리고 관찰도 한다든지 이 다양한 이 두 축을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다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드리고 싶은 질문도 많고 네. 여쭤보고 싶은 것도 아, 많은데 많이 알아야 많이 질문 드리는데 책을 좀 더 읽고 그랬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맞아요. 너무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보시면서 이메일로 우리 박사님에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박사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트렌드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아까 홍대점 얘기하신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솔깃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나 좀 내년에 좀 트렌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뭐 조언이라던가 뭐 난 어떻게 좀 트렌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좀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트렌드라는 책을 계속 발간을 하지만 네. 트렌드라서요 무조건 쫓아가라고 제안을 좀 못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요. 예. 물론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떠한 소비자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개인들, 조직들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내가 스스로 정립해서 알 필요는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쫓아가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몰라도 되는데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같이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그런가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 얘기는 또 다른 시간에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수진 박사님 모셔서 2023년 소비자 트렌드 전망 20분 꽉꽉 채우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프로그램 자주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매년 연말에만 오지 마시고 네. 맞아요. 예, 중간중간 트렌드를 좀 점검해 주시는 네, 시간을 불러만 주시면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소비자 경제 관련 데이터는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수진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